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대한 영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논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물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근데 정치라는 것이 좋게 얘기하면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정치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우리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또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우리가 대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현 정치 상황을 보면 보수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건 사실이고 우리가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렸던 거는 이제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좀 지키기 위해서 거의 무너져 버린 보수 재건의 신락 같은 희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기다렸고 또 저 또한 일반 국민으로서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1년이 다 돼가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투쟁에 의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실망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잠깐이나마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근데 우리가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고 또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라든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대안 세력이라든지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큰 그림을 빅픽처를 그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유영하라든지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이런 음해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해안이 흐려지시고 판단력이 정말 흐려지셔서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닌 거 알면서도 그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니까 우리가 좀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분들이 한 20-30% 정도 계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과반 이상 분들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저 역시 그 50-60%에 끼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백브리핑을 들었을 때 제가 선뜻 들었던 느낌은 이거는 참 넋두리에 불과하다.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안에 있었던 얘기를 툭 그냥 막 내던질 수도 없는 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백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화끈하지 못하니까 이거보다 기대가 너무 커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렸다시피 어찌됐든 이제 현직 대통령이에요. 당선인이니까.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지금 경기도 지사 쪽하고 이 대구 시장 쪽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예비 후보예요. 서울시장에 나오는 후보들 또 대구시장에 나오는 유영하 홍준표 김재호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홍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선거 활동을 할 텐데 선거라는 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주 공평한 선상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 그 구도를 보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상당히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구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제하고 다 떠나서 홍준표, 유영하 변호사 등등등 모든
이 지역의 지자체에 선거를 앞두고 똑같은 후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주 그 대구 TK나 이 우리 쪽에서 보수 중에서 할 때는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배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과 악수도 하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나쁘게 보면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영아라는 그 변호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나 될 것이고, 남들은 진짜 못 빠지게 자기 잡이 들여가지고 나를, 내 자신을,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대구 지역만 보면 여러 후보들이 계실 텐데, 내 돈을 써가면서, 국가의 돈을 써가면서 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유영아는 이 진짜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큰 빅 이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배석자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백브리핑도 하고, 권영세 씨하고. 근데 뭐 권영세 씨는 거의 말을 없고, 거의 주도적으로, 거의 연설식으로 유영아 변호사가 백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거거든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이거는 엄청난 홍보죠. 유영아라는 사람을 몰랐던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상당히 이 이름 석자를, 얼굴을 알렸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그래도 가장 큰 이슈의 배석자로, 저쪽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는 권영세, 박근혜 대통령 쪽에는 유영아 변호사가 비공개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배석자로 갖고, 끝나고 현직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악수도 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화면에 막 다 잡히고,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과장을 붙이면 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 지지 유세를 해준 듯한 이 정도의 홍보 효과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후보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좀 그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요 사진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다가 사무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감시하는 감시 초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 사진의 오른쪽 위에 로고를 보시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정도, 이쯤 되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위에 사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건물 안으로 내실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고, 밑에 사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원 쪽에 이렇게 뭐 산책을 하시는지 이제 걸어 다니시는 모습이거든요. 저걸 가로세로 애들이 찍은 거예요.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세로 연구소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 저 상황만 보면 저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이세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저렇게 그냥 앞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박근혜 대통령 막 촬영하고 앉아있고, 저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글을 좀 남겨줘 보세요.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저 상황만 보고 저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옳다, 저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저건 좀 너무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을 막 찍고 있는 거야. 저거는 집 안에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저렇게 막 찍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저거 자랑이라고 저렇게 방송을 하면 저게 되는 겁니까? 저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까? 저라도 누가 저렇게 막 사진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내 집 앞에다가 딱하니 유튜브 사무실 차려놓고 저런 거를 우려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저렇게 하잖아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 촬영을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도 막 마음대로 못 찍잖아요. 그래서 발만 찍고 막 이러잖아요. 저건 대놓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게 저거 감시초소다. 근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냅다 저걸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집 안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동선을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파파라치도 아니고. 그렇죠. 뭐 사생활 침해도 될 수도 있고, 뭐 초상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스토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 문제가 틀려지겠죠. 뭐 스토킹을 당했다, 저 정도면 스토킹이다. 왜냐면 앞에다가 사무실 쳐놓고 촬영을 막 하는데, 저거는 제3자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 스토킹이다 저거는.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 저거 스토커다. 저거 사생활 침해다. 초상권 침해다 등등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파파라치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파파라치가 저 집 앞에다가 저렇게 건물 임대해 놓고 저렇게 사무실 채워놓고 저렇게 사진 찍습니까? 숨어갖고 몰래 이렇게 하지? 가로세로 연구소는 저기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기 전부터 사무실을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게 저 박근혜 대통령 저거 스토킹 하려고 그러는 거다, 감시 초소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 심각한 거죠.